안녕하세요, 만장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탭 S8, S8 플러스 그리고 울트라 모델 구매하신 다음에 초기에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설정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갤러리 앱이 업데이트 되면서부터 갤러리에서 영상을 시청할 때 더 이상 삼성 비디오 플레이에서 자동 재생이 되지 않고 갤러리 자체에서 재생이 되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불편함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요, 비디오 플레이에서 열기를 선택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불편함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갤러리 메인 화면 왼쪽 상단 톱니바퀴 아이콘을 선택한 다음에 설정에서 밑에서 두 번째 갤러리 앱 정보를 선택을 하면 갤러리 버전이 표시가 되는데요. 버전 부분을 대략 한 10회 정도 연타를 클릭한 후에 갤러리 설정 화면으로 나오면 맨 하단에 갤러리 랩스라는 숨겨진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이곳에서 원 UI 3.0에서 첫 번째 필름 스트립 인 뷰어를 사용 안 함으로 변경하신 다음에 뒤로 가기 버튼을 클릭하고 갤러리를 완전히 종료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갤러리를 시작해서 영상을 플레이해 보면 더 이상 갤러리 자체에서 플레이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전처럼 삼성 비디오 플레이어로 자동으로 연결이 돼서 플레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 소리 및 진동, 하단에 있는 음질 및 음량 효과에서 돌비 애트모스와 게임용 돌비 애트모스는 모두 사용함으로 변경하시면 음질을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별히 돌비 애트모스를 클릭하면 자동, 영화, 음악, 음성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편하게 자동으로 선택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있는 음질 최적화를 통해서 본인에게 맞는 음질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클릭해보면 중간 정도에 있는 음질 최적화 적용에서는 미디어 및 통화를 선택을 하시고 하단에 있는 연령대를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듣기 테스트를 통해서 본인에게 적합한 음질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듣기 테스트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시 소리 및 진동으로 나와서 맨 하단에 있는 앱소리 분리 재생을 사용하면 두 가지의 소리를 각각 다른 기기에서 분리해서 동시 재생할 수가 있는데요. 앱소리 분리 재생을 선택한 다음에 지금 켜기를 사용하면 방금 전까지 비활성화되었던 애플리케이션과 오디오 기기 메뉴가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분리해서 재생할 어플을 선택한 다음에 재생할 오디오 기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음악을 들으면서 강의를 듣는 분들에게는 이 기능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알림 팝업 스타일 중에서 간략히 보기와 자세히 보기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건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알림 팝업을 사용할 앱 선택은 바로 밑에 있는 적용할 앱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알림 설정으로 나와서 고급 설정에 보시면 배터리 잔량 표시는 사용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아이콘 표시에서는 알림을 최대 몇 개까지 표시할 건지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역시 사용자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듯 합니다. 밑에 있는 알림 기록도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리는데요. 클릭해서 사용 중으로 변경만 해주시면 이전 알림까지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정도에 있는 플로팅 알림에서는 알림이 도착이 됐을 때 버블이나 스마트 팝업으로 알림 확인 이렇게 두 가지 스타일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스마트 팝업 알림 확인 추천드립니다. 알림이 도착하면 아이콘으로 표시가 되고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면 알림 내용을 팝업 화면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화면 전환을 하지 않아도 알림 확인이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에서는 가장 먼저 다크와 라이트 모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다크 모드를 사용하면 라이트 모드 대비 배터리를 절약할 수 있으면서 디스플레이를 볼 때 눈에서 느끼는 피로도 역시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시간대에만 다크 모드를 사용하고 싶다면 다크 모드 설정에서 예약 시간에 켜기를 활성화하신 다음에 일몰에서 일출까지 또는 직접 시간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모션 및 화면 전환에서는 높음을 선택을 하셔야만 120Hz의 주사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정도에 있는 엣지 패널은 사용함으로 변경하신 다음에 엣지 패널을 클릭을 해서 패널을 선택을 하면 자주 사용하는 패널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애플리케이션과 스마트 셀렉트 정도만 선택을 했습니다. 엣지 패널 밑에 있는 내비게이션 바에서는 갤럭시 탭 하단에 있는 버튼을 항상 표시할 건지 아니면 숨겨두고 제스처로 사용할 건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선택하면 하단에 있는 버튼 순서에서 최근 앱, 홈화면 뒤로 가기 또는 뒤로 가기, 홈화면 최근 앱 순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버튼 위치를 통해서 중앙, 왼쪽, 오른쪽으로도 배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비게이션 바에 표시되는 3개의 버튼이 불편하시다면 스와이프 제스처를 선택을 하면 버튼을 숨기고 제스처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스와이프 제스처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밑에 있는 S펜 제스처 차단을 함께 사용하시면 가장자리 쪽에서 그림을 그릴 때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와이프 제스처 하단에 있는 옵션 더보기에서 제스처의 방향과 제스처의 민감도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하단에 있는 터치 민감도 역시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배경화면은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홈화면 설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홈화면 구성에서는 기본적으로 홈화면 스타일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홈과 앱서 화면 사용을 선택을 하면 기본적으로 홈화면이 표시가 되고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면 앱서 화면이 표시가 됩니다. 하지만 홈화면만 사용을 선택을 하면 별도의 앱서 화면 없이 홈화면에서 모든 앱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건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홈화면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했을 때 표시되는 미디어 페이지 표시가 불편하시다면 위에서 4번째 홈화면 미디어 페이지 추가를 사용 안함으로 변경만 해주시면 홈화면에서 더 이상 미디어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중간 정도에 있는 홈화면의 새 앱 추가는 사용 안함, 홈화면 쓸어내려 알림창 열기는 사용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홈화면의 새 앱 추가는 비활성화되어 있어야만 어플을 설치했을 때 자동으로 홈화면에 추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홈화면 쓸어내려 알림창 열기도 비활성화되어 있으면 홈화면에서 상단바를 내릴 때 반드시 위쪽 끝에서 쓸어내려야만 되는 불편함이 발생되는 반면에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빈 공간 어디에서 쓸어내려도 상단바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잠금 화면에서 화면 잠금 방식 그리고 맨 하단에 있는 지문은 사용함으로 변경하신 다음에 지문 등록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다시 잠금 화면으로 나와서 하단에 있는 알림을 보시면 알림 내용 숨기기 메뉴가 있는데요.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화면이 잠겨있는 상태에서 알림이 도착이 됐을 때 단순히 알림이 도착했다는 것만 표시가 되고 알림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잠금 화면을 풀어야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잠금 화면으로 나와서 바로 밑에 있는 바로가기를 선택하면 하단에 있는 왼쪽 바로가기와 오른쪽 바로가기의 아이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왼쪽 바로가기에는 자주 사용하는 노션, 오른쪽 바로가기는 지메일로 변경을 했는데요. 이렇게 변경하면 잠금 화면에서 왼쪽 아이콘을 드래그하면 잠금 화면이 해제됨과 동시에 바로 노션이 실행이 되고요. 오른쪽 아이콘을 드래그하면 잠금 화면이 해제됨과 동시에 지메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체 인식 및 보안에서는 얼굴 인식을 선택하신 다음에 얼굴로 잠금 해제는 사용하므로 화면을 밀 때까지 잠금화면 유지는 사용 안함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화면을 밀 때까지 잠금화면 유지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요. 얼굴 인식을 통해서 잠금화면을 해제해도 홈화면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한 번 더 화면을 밀어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요. 이렇게 얼굴 인식만으로도 바로 홈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 인식률을 높이고 싶다면 빠른 인식, 어두운 곳에서 화면 밝기, 그리고 인식률 향상을 위해서 내 얼굴 추가로 등록해두기는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특별히 평상시의 모습과 꾸며진 모습, 혹은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을 인식을 해두면 조금 더 얼굴 인식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에서 중간 정도에 있는 맞춤 서비스는 갤럭시 탭 사용 패턴을 분석을 해서 그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패턴 분석이 부담스럽다면 태블릿 직접 설정은 끄고 사용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밑에서 2번째, 맞춤형 광고 및 직접 마케팅의 경우는 해당 기능을 끄고 사용한다고 해서 웹에서 광고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검색했는지 삼성이 공유해서 검색한 상품과 비슷한 광고가 표시되도록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는 패턴을 삼성 측에 공유하고 싶지 않다면 이 기능도 끄고 사용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다시 개인정보 보호로 나와서 바로 밑에 있는 진단 데이터 보내기 역시 끄고 사용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맨 하단에 있는 사용 진단의 경우도 끄고 사용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유용한 기능에서는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 문자 기능 사용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요,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전화나 문자가 왔을 때 갤럭시 탭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다른 기기에서 앱 이어 사용하기 메뉴를 사용하면 갤럭시 탭에서 사용하던 어플을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이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두 기기는 모두 동일한 삼성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퀵쉐어 역시 사용하시는 것 추천드리는데요.
갤럭시 탭과 다른 갤럭시 기기에서 사진, 동영상, 문서 등의 파일을 쉽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와이파이에서만 파일을 주고받고 싶다면 와이파이만 사용함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실험실에서는 모든 앱에서 멀티 윈도우 지원, 분할 화면에서 전체 화면으로 보기는 사용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특별히 분할 화면에서 전체 화면으로 보기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멀티 윈도우 화면을 사용을 했을 때 이렇게 내비게이션 바가 표시가 되는 반면에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내비게이션 바가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앱 자동 회전에서는 기본적으로 회전되지 않는 앱을 회전시킬 수가 있는데요. 클릭을 해보면 앱 자동 회전을 사용할 어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을 선택해서 보면 앱 기본값, 앱 화면 비율, 전체 화면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앱 기본값으로 선택을 하면 화면은 회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앱 화면 비율을 선택을 하면 회전은 되지만 대신에 좌우 여백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화면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 스타일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다시 유용한 기능으로 나와서 S펜에서는요, S펜으로 잠금 해제, 꺼진 화면 메모, 빠른 새노트 작성, S펜 여러 개 사용 가능은 모두 사용함으로 변경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꺼진 화면 메모 기능을 사용하면 화면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S펜으로 화면을 2번 터치하면 바로 새노트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빠른 새노트 작성의 경우도 갤럭시 탭을 사용을 하다가 S펜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화면을 2번 터치하게 되면 이렇게 바로 새노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S펜 여러 개 사용 가능을 사용하면요, 기본적으로 S펜 외에도 라미 S펜과 같이 다른 S펜 사용이 가능하고요. 해당 기능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기본 S펜 외에는 다른 S펜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S펜을 사용하면서 화면 가까이에 갔을 때 표시되는 포인터가 조금 거슬렸다면 펜을 가까이 가져가면 포인터 표시를 사용 안 함으로 변경하시면 더 이상 포인터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S펜을 사용할 때 오른쪽에 표시되는 에어 커맨드의 경우는요, 메뉴 스타일에서 일반과 컴팩트 중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 커맨드에 표시되는 메뉴의 경우도 바로가기에서 추가 및 제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 맞게 메뉴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S펜 분리시를 클릭을 해보면 갤럭시 탭에서 S펜을 탈착했을 때 에어 커맨드 열기와 새노트 작성 중에서 한 가지를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측면 버튼에서는 버튼 기능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2번 누르기에서는 카메라 실행 또는 앱 열기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고요. 만약 특정 앱을 실행하고 싶다면 앱 열기를 선택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길게 누르기에서는 전원 끄기 메뉴로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측면 버튼 밑에 있는 모션 및 제스처에서는 2번 눌러 화면 켜기와 2번 눌러 화면 끄기는 모두 사용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용 중일 때 화면 켠 채로 유지 역시 사용하게 되면 전면 카메라로 얼굴을 인식을 해서 화면을 보고 있는 동안에는 화면을 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캡처 및 화면 녹화에서 상태 표시줄 및 내비게이션 바 숨기기를 사용하게 되면요, 화면을 캡처하거나 녹화를 할 때 상단에 있는 상태 표시줄과 함께 하단에 있는 내비게이션 바 없이 깨끗하게 화면 캡처 및 화면 녹화를 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기능에서 액세서리에 보면 자동 잠금 해제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요, 커버를 열고 닫았을 때 태블릿 화면을 자동으로 잠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 스마트 락 기능에서 태블릿이 해제된 상태로 유지되도록 설정한 경우에만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화면을 자동으로 켜고 끄기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요, 커버를 열고 닫아도 화면이 자동으로 꺼지지 않습니다.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에서 오른쪽 상단 점 3개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자동으로 케어해서 매일 자동으로 최적화를 사용하면 최적화 작업 시간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자동으로 다시 시작의 경우도 사용하게 되면요, 자동 재시작 요일과 함께 시간대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하루에 한 번 재시작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이렇게 하루에 한 번 재시작하는 것도 최적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에서 기타 배터리 설정을 클릭을 해보면 맨 하단에 있는 배터리 보호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요, 배터리를 최대 85%까지만 충전을 하기 때문에 배터리 수명을 늘리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상단바 설정인데요. 기본적으로 상단바를 한번 내리면 화면 밝기를 변경할 수 있는 창은 표시가 되지 않고요. 한 번 더 내려야만 표시가 되는데요. 한 번 내렸을 때 표시되도록 변경을 하겠습니다. 상단바를 완전히 내려서 오른쪽 상단 점색의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빠른 설정창 구성에서 밝기 제어를 선택을 하면 항상 표시와 빠른 설정창을 펼쳤을 때 표시, 이렇게 두 가지의 메뉴가 표시가 되는데요. 여기서 항상 표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갤럭시 탭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면 원하지 않는 광고가 표시가 되는데요. 이러한 광고 스트레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삼성 인터넷을 실행하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줄 3개 메뉴를 클릭하면 광고 차단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을 클릭을 해보면 광고를 차단해주는 몇 가지의 어플 리스트가 표시가 됩니다. 이곳에서 원하시는 어플을 선택을 하고 설치하신 다음에 삼성 인터넷을 완전히 종료하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 방금 전까지 표시가 됐던 광고가 더 이상 표시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 줄 3개 버튼을 클릭해서 추가 기능에 보시면 번역기와 함께 자막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 기능은 사용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번역기를 설치하면 영문 사이트에 접속을 했을 때 한글 번역본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갤럭시 탭 S8, S8 플러스 그리고 울트라 모델 구매하신 다음에 초기에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설정 몇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전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장이었습니다.